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 처음 오셨구나. 지난주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강의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꼭 공법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공법은 좀 이렇게 어떤 게 이어지는 것들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걸 뒤에 가서 또 못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아서 반복을 많이 못하니까 꼭 한번 꼭 봐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지난주 한 거 중에 일단 부동산 공법이 2차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인데 왜 어렵냐 해서 양이 많다고 그랬고,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라 우리가 법, 법이란 글자 보면 이거 답답하거든요, 이거. 이거 보자마자 답답해. 내가 봐도 답답한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이게 법을 현재 6개 법을 배울 건데, 6개 법을 배울 건데 이걸 누가 만드냐부터 가야 되거든요. 이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야, 이런 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지켜줘야지. 너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규칙이라고 하죠. 규칙이라는 거. 이거 지켜야 될 것들을 규칙이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기가 불편해서 대표자를 한 명 뽑는 거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얘를 대표자로 뽑아. 그럼 얘가 저기 국회에 가요. 국회에 가서 이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자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법이라 하는데, 이게 원래 물수변에 이게 갈 것자, 사라질 것자라고도 하고, 이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 좀 드릴게. 옛날 얘기를 일단 하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얘도 여기 지나가고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이렇게. 얘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얘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딴 거 보고 가다가 얘 어깨를 얘 이렇게 툭 치면서 간 거야. 훅 치면서 간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눈 부라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쌩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 따라가야 돼. 빨리 따라잡아야죠. 따라잡아가지고,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 내가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한 번 붙어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분쟁이 생겨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커지면 그래서 싸움이 됐어. 서로 막 다툼이 되면 싸움이 됐어. 그럼 나중에 누군가는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양쪽이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라고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 옛날에? 사또. 사또 들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네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높으신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분이 그래도 막 덕망이 높자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야, 지나가다가 네가 잘못해서 사람 어깨를 쳤으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 사람을 패, 자식아.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얘한테, 야, 너 형벌이라는 게 옛날에는 태형이었거든요. 태형 때렸어. 그래서 곤장 10대 쳐한다 해가지고 곤장을 되게 맞는데, 옛날에 곤장을 눕혀놓고 이런 짝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점프해서 때렸대요. 한 대 맞으면 거의 기절이랍니다. 10대 맞으면 사형 선고해 저거. 근데 10대 맞았어. 그럼 얘가 정신 차리고 다음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맞은 기억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분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 없어져?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분이 계시면 해결이 되는데,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가셨어. 이제 하늘로 가셨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적어놨어요. 적어놨을 때 글로 내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걸로 해결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글로 남겨놨으니까 성문화된 거죠. 성문화된 거야. 그래서 성문화된 법률이라고 해서 성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해결해, 다 써놨어.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새로운 일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3천여 개 법률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처음부터 3천여 개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지켜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겠다. 기준을 제시할 건데 그게 어디로 치우치면 안 돼. 얘랑 친척이라 얘한테 기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 어디에 기울어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물수변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평평하게 판단해야 된다. 근데 원래 한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 한문이 아니었었어요. 옛날 한문은 요 한문이었어요. 생긴 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 것자, 사라질 것자고 여기 삼수변, 물수자고요. 요게 이제 옛날에 한문이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인데 요 놈이 그 신화에 나오는 해태라는 동물인데 해태라는 동물이 여기 머리 뿔이 달려 있어. 이게 있어. 여기 뿔 모양이야. 뿔 모양인데 이 곤충 위에 뿔이 달려 있는데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신화에 나온 동물을 갖다 몸에 대면 나쁜 놈이 갖다 대면 여기 뿔이 싹 사라진대. 그래서 사라질 거자 쓴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는 거야. 그래서 뿔이 사라지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라고 판단하는 옛날에 이걸 외뿔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해태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 판판하게 기울어짐이 없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이 해태라는 동물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러면 이걸 법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글자가 보니까 일단 한 번 보고 다시 두 번 쓰려면 못 쓰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글자를 뺀 거야. 그래서 현재 와서는 그냥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 쓴 거야. 이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라는 거 어원은 알았어. 그러면 어딘가에 치우침이 없이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문화시킨 법이니까 무슨 법인 거예요? 성문법이에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드니까 대표자를 뽑았어. 그걸 우린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별로 이제 국회의원 뽑아서 이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센 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센 법이 뭐죠? 헌법이야.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사회 시간에 아마 읽어보긴 했을 거야. 야, 누구 일어나서 읽어봐 이렇게 했을 텐데.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있을 거야. 근데 그 헌법에서 추구하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23조 같은 경우는 재산권 보장이라는 게 있고 생명권 보장, 자유권 보장에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에 부합되게끔 법률을 만들어라.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법률이 하나씩 생긴 건데 이게 처음에는 5개밖에 없었던 게 6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해서 지금 이게 몇 개가 됐다고요? 좀 말려주세요. 몇 개가 됐다고? 3,000개가 됐다고. 이거 이렇게 많은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법률의 특징을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치고 개인 간의 문제들을 다루는 건 사법이라 치자 해서 법률이 2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원화돼서 공법하고 사법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하는 법은 부동산 공법이다 해서 1,500개 중에서 한 350개 정도의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그중에 6개만 뽑아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에는 6개 법을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공법이라 했다. 지난주 했던 거. 그렇게 돼 있는데 봐볼까? 자,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해야지 서울은 적용하는데 여긴 적용 안 한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법인데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체계부터 보고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땅 주인일 수도 있고 여기 땅 주인일 수도 있고 여기 땅 주인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건물을 얘가 질 건데 미쳤어. 자, 3층짜리에다가 4층, 즉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빼고 여기 주택으로 짓겠대. 이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지었는데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너져서 죽어버린 거야. 그럼 생명권 보장이 안 되죠.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자유권, 생명권은 보장한다. 그래서 4가지 권리 다 보장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제가 건물 짓다가 사고 나면 문제 생기니까 뭔가 규제할 게 필요하다. 뭐에 관련돼서? 건축에 관련돼서. 그럼 건축에 관련돼서 뭐를 만들면 되겠네? 법을 만들면 돼. 그럼 건축법을 제정을 해놨다. 법을 만들었다는 걸 우린
제정했다고 하고요. 법이 요 내용을 쭉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법조문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좀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고칠게짜 써서 개정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법이 쓸모가 없어. 새로운 큰 법이 생기면서. 그럼 이 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럼 없애. 이걸 폐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과정상에서 이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 때 얘네들이 이제 이 법률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처음 만들 때.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냐 그랬더니 여기서 건축하는 주체니까 건축주를 합시다라고 해서 건축법에 가면 용어 정의에서 건축주, 설계자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가 일반인이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너 계약해 갖고 와.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이 4층짜리 건물 짓는 도면을 그릴 능력이 없어. 얘 국문과 나온 애야. 능력이 없죠.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저기 전문가 중에 설계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대. 예, 그 사람을 찾아가. 그럼 이 설계하는 사람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설계자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설계 도면 그려달라. 그럼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건물 질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건축주, 이 사람 국문과 나왔잖아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땅을 파본 적도 없어. 그럼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사람 있죠. 그걸 시공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또 누구 만나야겠네? 시공자. 시공자 만나서 시공 계약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설계 도면 빼는 거 가지고 너 이거 총 공사비 얼마 정도 나올지 계산해서 한 3군데에 넣었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든 거야.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공사비 줄 테니까 공사 좀 해줘라. 그래서 딱 봤는데 근데 인상이 좀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하면 정말 좋은데 도면상에서 기둥 하나를 빼. 이거 자재비 줄이려고. 그럼 나중에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놈이 제대로 도면대로 이해하는지를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감리자라는 제도를 또 둔 거예요. 그럼 감리자 만나서 얘도 얘랑 능력이 똑같은 애들일 거야. 얘랑 계약해서 얘가 제대로 하는지 공사하는 걸 관련된 거 보고 해줘라. 그래서 각각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 도면을 갖고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국가기관을 찾아가야 돼. 국가기관 중에 우리 국가 사무를 다루는 사람을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용어 쓰는 거야. 지금 여러분 평상시 안 듣던 단어만 나올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을 가는데 여기 무슨 시죠? 여기가? 김포시야. 그럼 김포시청을 가서 민원 사무 처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기 어떻게든 국토교통부 세종시까지 가가지고 건축하게 허가해달라고 해야 돼? 김포시청 가야죠. 그래서 민원 사무 처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이라는 지역을 두고서 관할 해당 도시 관리하는 관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해라. 그럼 이제 설계도면을 갖고 김포시청에 들어가.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한 후에 허가가 이제 떨어졌네. 그럼 허가 떨어지면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에 착공했다. 그래서 우리 착공 신고라는 거 해요. 착공 신고했어. 그럼 이제 착공해도 좋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공사를 직접 해야 되니까 뭐 한다고 그러죠? 시공해야. 근데 저 4층 정도 되는 건물이면 한 6개월이면 쳐요. 그럼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 쓸게요라고 이제 확인 떠야 되잖아. 얘가 도면에는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도면과 완전 다르게 했어. 그럼 못 쓰게 해야지. 그럼 너 사용하기 전 단계에 우리한테 승인 받아. 그래서 사용에 따른 뭘 받으래? 승인. 얘네가 다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냥 이런 말을 써. 그냥 우리는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당연한 건데 저거를 사용 승인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러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해당 김포시에서 허가 도면했던 설계 도면하고 건물 공사 끝난 거를 이제 봤더니 대조했더니 착오가 없네. 그래, 도장 찍어줄게. 도장 딱 찍어줬어. 그럼 이제 써도 좋은 거니까 이제부터 이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어진 건물을 관리해야 돼요. 대충 놔둬서 또 무너지면 사람도 죽게 해야 돼. 관리해야 되거든. 그럼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이 현재 어떤 규모로 누가 지었다. 포지션은 어떻다. 1층은 뭘로 쓰고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용 승인서가 떨어지면 건축물에 관련돼서 이거 건축물 관리를 위한 대장을 하나 만들겠대. 대장. 그래서 대장은 캡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은 이게 대자가 장자가 있는데 대자가 무슨 대자라고 그랬지?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무슨 건축물 대장, 무슨 대장. 어저께 그 등기법에 있지, 등기법.
등기법 할 때 소유권을 알리는 대장이 뭐야? 어?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죠. 현재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대장들이야 다. 그래서 이게 널리 알릴 대자예요. 널리 알려주겠다. 장부에다가 공적 장부에다가 널리 알리는 대장이야. 그럼 여기다가 일단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제가 지금 김포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럼 김포시 무슨 읍면 동읍면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잖아. 소재하고 있잖아. 그래서 소재지라고 그래요. 그 뒤에 번호 있죠. 그 땅의 번호를 붙여놨어. 그걸 지번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지지면 경좌 뭐 이렇게 외울 거야. 아직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나올 건데 소지지면 할 때 소가 뭐예요? 소재지, 지번, 그 지목, 면적. 이게 최소한 그 부동산이 어디에 소지하고 몇 번지에 뭔데 현재 얘가 형태는 뭘로 돼 있다 땅이 지목 알려주고 면적이 몇 평이다 뭐 이런 거 알려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대장에다가 소지지면 써야죠. 그리고 이제 얘는 현재 종류가 뭐다라고 이름 써놔야 돼. 사람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났어. 그럼 출생을 하게 되면 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해야 돼요? 출생 신고해야지.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번호가 발급이 돼요.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번호 발급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대요. 주민등록 이런 게 없대. 그러니까 걔네 전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 수기로 하잖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일본이 제일 늦었죠. 번호가 없으니까 이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야. 그런 게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로 한 거고. 그럼 출생이 되면 출생 신고를 하면서 얘는 이름이 뭐다라고 써야 되죠. 저희 아들 이름이 고명진이거든요. 밝을 명자 별진자예요. 높을 고자거든요. 높은 하늘에 밝은 별 이렇게. 밝은 별인데 별로 밝은 별이 아닌 것 같아. 고2 되고 이제 고3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 애가.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싫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4년 동안 호주 보내놨었는데 그냥 호주에서 살다가 그냥 와라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이건 아니다 해서 내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낼 때만 해도 부푼 꿈을 갖고 보냈지.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근해 공식 외웠던 게 지금 내가 안 쓰거든요. 근해 공식 외우고 우리 막 3차 방식, 2차 방식 다 외웠잖아. 근데 이게 내가 사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됐고 뭐 어떤 공부를 했냐 안 했냐 판단하는 기준은 되겠지. 근데 그걸 갖고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호주는 좀 약간 노는 걸 되게 잘해주는데 수영하고 테니스 치고 이런 거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 기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호주에 살다가 한국에 딱 오니까 바보가 4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영어만 할 줄 알잖아요. 바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한국 교육을 따라가려니까 4년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눈빛이 항상 이래요. 아빠, 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 적어놨어. 그럼 저기 이름을 적어놨으면 쟤 누구 아들이죠? 제 아들이에요. 그럼 내 거잖아, 얘. 그럼 내 거라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축물 대장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종류 썼어요? 종류 썼어. 그럼 이걸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갑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겁니다라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뒀어요? 등기제도. 건축물이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이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여기다 다시 등록해서 기재해줘야 돼. 해당 소재지 지번 면적 똑같겠지. 여기 있는 요 놈은 누구 거야 해서 갑 써야죠. 갑이 소유자라 갑구라고 그래요. 을은 항상 제3자니까 을 이렇게 해서 을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어디에다 표제부 만든 거야.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든 건데 소유권이니까 어디다가 명시해야 돼요? 갑구. 어제 이거 했지 않았어? 뭐 등기부 뭐 하면서 좀 내가 평상시 모르던 거 배우니까 재밌었잖아. 근데 이틀 지나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래. 공짜 들어가는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공시법하고 이 공법이 알면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알기 전까지는 진짜 짜증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나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저 아니까 강의하는 거잖아요. 알기 전까지 재미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되게 중요한 법인 거야.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봐봐. 그럼 여기다가 갑의 소유권입니다 라고 기재를 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겠대. 그럼 처음에는 하는 등기를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잖아요. 만들어진 거니까. 처음에 등기하는 거는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원인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얘는 원인 쓸 필요가 없지. 원인 자체가 이 사람 거니까 원인이라는 거 자체를 쓸 일이 없어서 걔는 없어. 근데 얘가 얘한테 팔았어. 을한테. 그럼 원인이 있잖아. 매매잖아. 그래서 밑에 매매라고 쓰고 소유권 변동 원인 써 있잖아요. 매매 써 있고 그다음에 을 이렇게 전화를 놨어. 그리고 1번 지워버려야지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겠대. 근데 이거를 잘 봐요. 건축물을 이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데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사용 못 해요. 무슨 법에서 규제한대? 건축법에서. 그럼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으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럼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등기법이란 걸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고 얘도 법이고. 그럼 이게 계속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법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법이 딱 정해진 테두리에서 딱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조그만 건물 짓는데 허가 받으라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이 예외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러면 신고 사유 해가지고 8가지 9가지를 빼놨어요. 여기서 야 이거 연면적도 200도 안 되면서 야 이거 3층도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착공해라. 그럼 신고만 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착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인데 뭐 하는 경우도 있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대.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번 만들 때. 그럼 이거를 바꾼 거죠. 그럼 법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뭐 했겠네? 개정한 거야. 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놓고 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김포시청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가 김포시인데 김포시청이 나한테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이 건물을 짓는 거는 행정청끼리 협의하면 허가 대상이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게 신고 대상이면 신고 처리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이게 원칙에 따른 예외 규정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 협의해서 쭉 가서 이렇게 써라. 근데 중간중간에 건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 좀 약간 법이라는 게 이게 고쳐지는 게 개정되는 게 많을까 제정되는 게 많을까 그러면 일단 이미 법은 만들어진 상태야. 그럼 이걸 다 없애고 새로 법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통과를 해야 되죠? 아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요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국회 통과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법이라는 거 밑에 빨리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효력받게끔 하는 걸 만들자 해서 시행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시행령은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돼요. 법률 만들 때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세부적인 거를 고치는 거는 대통령령에서 숫자만 딱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서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법조문화 시키기 그러니까 시행에 따른 규칙에서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들게 된 원인이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려고 허가 신청을 하려면 동네에 있는 허가 민원사무 처리 권한이 혹시 우리 시군구청장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죠? 뭐 시도지사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어서 국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기관장이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중앙에서 뽑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래요. 근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뽑은 사람이죠. 서울시장은. 경기도에서 뽑은 사람은 누구야? 경기도지사죠. 이거는 우리가 뽑았잖아.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골라놓은 사람이에요. 지방의 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자체장이라고 하는데 시도지사는 그 일반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양평군 들어본 적 있죠?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뭐로 돼 있죠? 송파구, 강남구에서 25개 구로 돼 있어. 그리고 인천광역시 있죠? 인천광역시 구하고 군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얘네들 밑에다가 기초생활권역 내 일반인들을 만나면 네가 민원 사무 처리해. 그럼 일반인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이 지자체 시군구한테 가야 돼. 더 윗사람인 시도에 가야 돼. 그럼 시군구 이 사람은 기초생활권역 내 장이다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얘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다루니까 2개 이상이란 범위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광역이란 단어야. 그럼 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고, 얘는 뭐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지방. 지방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뭐라 부르고? 중앙에서 뽑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장이니까 뭐야? 중앙행정위원 장이라고 그래. 이거 제가 판소하는 거 다 우리 신의 노트 나오면 거기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그럼 이건데, 그럼 여기 김포시잖아. 그럼 민원사무가 시군구니까 김포시청에 들어가야죠. 시청에 들어가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시청에서 허가 담당자 정해져 있겠죠. 김포시장이 허가라는 게 아니라 김포시도 내부 조직도가 있겠죠. 뭐 무슨 과 있는데 건축과가 있을 거 아니야. 건축과장 밑에 건축과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민원사무 처리를 받아서 요 서류에 대해서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어. 그러면 이제 이 건축법 사망에 허가 받을 때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해라라고 했는데, 얘가 그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해줘야겠죠.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미국에서 신기술이 발명된 겁니다. 신기술이. 혹시 건물 하나 짓는데 기둥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둥. 일단 사각기둥 하나 들어가겠지. 3개 넣으면 나중에 쓰러질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도 있으면 중간에 또 사익기둥 있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힘 받치는 기둥이 4개는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4층짜리 규모면 30cm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 신기술로 얘네가 어떠한 자재를 개발을 해냈는데, 콘크리트 원가의 20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아주 내부도 그 조직이 너무 세가지고 10cm만으로도 30cm보다 더 힘이 세대요. 그래서 10cm짜리인데 힘도 10배 이상 상승하고 가격도 엄청 싸. 그럼 이거 빨리 수입해야 돼? 그냥 미국에서 쓰러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돼? 수입해 와야죠. 얘가 드디어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수입해갖고 이걸로 하겠다고 도면을 작성해서 허가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 없다고. 이거 최근에는 생긴 거잖아. 그럼 이 내용이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허가해줘. 불허가 처분해? 불허 처분해요. 그러면 이걸로 해주는 게 맞으니까 빨리 여기다가 법조문 고쳐야 되죠. 법을 하나 추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은 아까 어디 통과해야 된다고? 국회 통과해야 돼. 그럼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잖아. 1년 내내 싸우면 1년 내내 저거 쓰지도 못하고 3년 만에 계류하다가 상정됐다가 통과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거 쓰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불편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해당 이 내용 중에 기타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 밖에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빨리빨리 시행한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시행령. 그래서 밑에다가, 야, 그러면 여기선 안 되니까 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누가 공포한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공포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대통령령인데 건축법 시행령이라고도 하고, 시행령 요 파랑을 봤더니 건축법 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과 같다라고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면 되잖아. 이 내용을 추가하면 이거 여기 있네, 허가해줘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일단 가장 상위 법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이관해 놨어요. 말뜻 이해됐죠?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 시행령은 국회 통과 없이 그냥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해서 나중에 보면 대통령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가장 센 법 하나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법 뭐? 헌법, 국가 최상위 법이에요. 이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저 법 아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이제 법 만들어야지. 그래서 국회의회 거쳐서 헌법 밑에 법률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저 좀 말려줬어요. 나 계속 할지도 몰라. 예. 이거 만들어진 거야. 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건축법 사례 든 거야, 그냥. 그럼 건축법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자주 바뀌고 행위 제한하는 것들은 어디로 밀러라? 시행령. 서식 같은 거는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도로, 건설은 다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포하면 부령이라고 그래요. 총리령, 훈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한꺼번에 부를 때 명령이라고 하고 얘는 법률이라고 해요. 그럼 건축 법률이 있고 건축 법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얘네들은 국회 통과를 안 하니까 한꺼번에 부를 때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 데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한꺼번에 부르려 했더니 남자 친구를 두 글자로 남친. 그럼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법명하면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령을 불러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령. 그럼 제가 건축 법령 이렇게 하면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야. 근데 건축법만 이렇게 하면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건축법 시행령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령 그러면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봐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일어나는 것 중에 지진 나오면 연관 검색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지진 딱 검색하면 포항 또 경주 또 울산 여기 이쪽이야. 여기 경주 울산 포항 이쪽이잖아. 여기 일본하고 근접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여기 제일 먼저 영향 받나 봐. 근데 여기서 건물 질 때랑 여기 파주 여기 평택 여기서 건물 질 때랑 여기는 한 번도 지진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 규제가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럼 경주 포항 이쪽은 규제를 좀 더 지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관련된 거를 도시마다 적용하기가 똑같이 적용하기 애매하니까 야 그럼 니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하고 해서 법을 따로 만들어라 해서 자치법률이라고 그래요. 자치법률을 줄여서 두 글자로 조례.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있고 경기도조례가 있고 무슨 시, 군, 구조례가 다 있어. 그럼 얘는 여기는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는 지방의원이 모여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장 뽑을 때 김포시의원 뽑잖아. 그 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만드는 걸 자치법률이라고 해서 조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건축법 문제를 낼 때 서울시 거 조례로 내야 되는 게 맞아? 경주시 조례로 내는 게 맞아? 응? 자, 서울시 조례로 내면 경주 사람 열받죠? 경주시 조례를 시험에 냈어. 그럼 누가 열받아?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다 열받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례를 시험에 내면 어느 지자체의 장은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지자체는 모르잖아. 200개 넘는 지자체에 우리 조례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례라는 거, 규칙이라는 건 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건축 관련되는 건 조례를 보는 거는 실무적인 부분일 때 찾아보는 거고 시험 범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법하고 시행령하고 뭐? 시행규칙. 보세요. 그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야. 그럼 내가 농지법을 배웠다. 그럼 농지법은 국회 통과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시행령하고 뭐 있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6개의 법이 있고 6개의 법에 딸려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서 3, 6, 18, 18개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지. 예. 근데 이거 다 글로 써 있었죠? 글로 써 있잖아요, 이거. 글로 써 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종류는 성문법하고 아까 불문법으로 나눠지는데 혹시 지하철 타시면 앉아서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앉아본 게 한 4번도 안 된 것 같아요. 평생. 저는 안 앉았어요. 왜 안 앉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있잖아. 내가 앉아있는데 80대 노인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눈 딱 감고 딴 데 보는 척 해야 돼.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랬어? 누가 일어나요? 그런 거 안 써 있잖아. 안 써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경해야 돼. 노인을 공경해야 되니까 야 너 다리도 너무 멀쩡하잖아. 진짜 어르신은 힘든데 무릎도 힘든데 앉게 해줘야지. 이걸 어디다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서 인정되는 어떠한 관습이 법률처럼 느껴지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문이 써 있겠네, 안 써 있겠네? 안 써 있으니까 불문법이지. 예.
그리고 판례는 뭐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법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일이 터진 거야. 그럼 이 법으로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논리적 해석인 거를 이걸 갖다 비춰서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판결이 난 새로운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럼 판례는 법조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대. 야, 이거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판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법은 판례가 수천 배 있거든, 얘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판례 못 내요. 여기 내는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공법은 판례 문제를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지만 이게 공법은 판례는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대? 불문법.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난 앞으로 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그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일까 시행령일까 시행규칙일까? 제일 중요한 게 어디 통과한 국회를 통과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원칙을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시행령은 여기 있어. 근데 시행규칙은 서식 이런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는 있지만 얘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만큼의 양이 있으면 중요한 핵심은 이만큼인데 얘까지 다 공부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얘하고 얘 위주로만 공부해야지 얘는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나왔어. 그럼 맞추란 얘기예요? 틀리란 얘기예요? 틀리란 얘기. 그게 10문제 정도 여가 나온다고. 킬러 문제로 공법은 40문제 중에 10문제는 일단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온댔잖아. 그런 건 버리셔도 돼. 전국 수험생 다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뭐 위주로만 하면 돼요? 법하고 시행령. 근데 어느 게 자주 바뀔까? 시행령이 자주 바뀐다. 그 정도는 아셔야지. 얘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자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세법은 대대적 개정이 연말에 있어. 12월 달에. 12월 달에 세법 개정된 게 나오는데 공법은 수시로 나와. 이번에 원고 넘겼는데 어제 개정 또 돼가지고 다시 원고 보냈어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건축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법으로. 자, 건축법이 하나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3단이라고 해요. 그럼 건축법 1조가 항상 목적이고요. 2조 용어적인데 그중에 자, 2조 2항의 건축물이란 뭐뭐뭐 참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대통령령은 아까 무슨 영을 말해요? 시행령. 시행령 가서 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럼 요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 건축설비란 땡땡땡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다. 국토교통부령은 아까 시행 규칙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법령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나 해볼게. 여러분 교재에 3단으로 돼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편집해서 다 넣어놨을 것 같아요. 편집해서 다 넣어놔서 글로 읽을 수 있게 다 해놓은 게 제가 교재예요. 나는 편집만 한 거야. 근데 어느 게 자주 바뀐다고 그랬지? 시행령. 그럼 얘가 최근에 개정이 된 거야. 그럼 이거 여기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수정하라고 제가 나중에 프린트를 드릴 거야. 책은 이미 출판이 됐는데 이제 와서 개정되면 다시 출판할 수는 없잖아. 나중에 1월 달 되면은 제가 프린트 드리고 또 5월 달에 개정된 게 또 나오면 또 프린트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저 새끼는 왜 책을 똑바로 안 써? 이렇게 하는 못 배운 사람들. 내가 책을 제대로 못 쓴 거예요. 법이 바뀐 거야. 법이 바뀌어서 프린트 줬는데 진짜 책 좀 똑바로 쓰지. 그런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법이 어떻게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은 이번에 법이 개정됐구나. 개정된 거는 시행령이 개정된 거는 잘 나와요. 근데 시행규칙이 개정된 건 잘 안 나와. 그래서 개정이 한꺼번에 이만큼이 나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골라서 요거만 좀 바꿔놓으세요 라고 하면 그것만 바꾸시면 돼. 그건 선생님이 할 몫이고 여러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구성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이거 밑에도 조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울특별시 조례, 인천시 조례, 고양시 조례, 성남시 조례 다 법령 밑에 조례가 또 있단 말이야. 걔는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김포시에 거주하면 김포시 건축조례가 서울하고 달라서 김포시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이건 조례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따로 이제 실무 과정 강의할 때 그때 들으시면 돼. 전 시험과 관련된 것만 할 거니까 여기는 안 할 거다. 요거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이 공법은 아까 6개의 법률과 6개의 시행령과 6개의 시행규칙으로 돼 있죠.
요 세 가지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법령. 이제 복습 해볼까?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들어. 가장 먼저 뭘 만들어 놨고? 헌법 밑에 법률들을 쫙 만든대. 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빨리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법령. 앞으로 건축법이라고 하는 게 맞아? 건축법령이라고 해야지 맞아? 법령이라고 해야 돼. 배운 사람은 법령이라고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 건축법대로 해, 막 이래. 예. 그럼 못 배운 인간들이에요. 우린 배운 인간들이잖아, 이제. 앞으로, 농지법이라고 그래. 농지법령상이라고 그래야 돼. 그럼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다 령상, 법령상 이렇게 써 있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출문제가 나온 거 보여줄게. 지난주에 보여준 거 중에서 기출문제 볼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써 있죠. 법상이라고 안 써 있잖아. 맞죠? 네. 자, 주택법령상이라고 돼 있어. 제가 낸 거 아니라 기출문제잖아. 주택법상이라고 안 써 있어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조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요건 어떻게 되냐. 이거 지난주 했던 게 다 제가 법령상 했던 이유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나가 법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상 문제를 내야지 법상이라고 그러면 저 가만 안 있고 이해 신청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만들어주면 여러분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제출하면 돼요. 이해 신청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복사만 할 줄 알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알죠? CV 알죠? 카피, 컨트롤 C. 그래서 다른 거 볼까? 주택 법령상. 얘 뭐야? 국토계 법령상 이렇게 써 있잖아.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간주하고. 그러면 자. 자, 요거 법령 관련된 거 끝났으니까 이제 왜 6개 법을 배우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6개 법을 배우는 거는 사례를 봐야 돼. 그래서 사례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걸 사례라고 해요. 자, 하나 보여줄게. 지금 땅이 나왔는데 어디 땅이 나왔냐면 여기 땅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진 이런 거 자료 필요 없어. 제가 프린터 안 드렸어요. 잉크 갖고 와서. 그냥 이런 건 그냥 들어만 두셔도 돼. 자, 요 땅이 나왔는데 이 옆에 요거 뭐죠? 요거 지금 현재 뭘로 보이세요? 응? 지금 현재 생긴 거 이거 글씨 보면 안 돼. 땅인데 뭐예요? 논. 답이야, 답.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밭. 밭 뭐라고 그러죠? 밭 전자. 이거 본 적 있어요? 전. 그럼 얘는 논이죠. 논인데 밭인데 얘는 물 머금고 있잖아. 물 머금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밭이 물이 있어. 이걸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나리 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걔는 여기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밭인데 물 쟁겨놓은데 벼라든지 이런 거는 답이라고 하고 물 없이 그냥 키우는 건 뭐예요? 전. 그래서 이걸 지목이라고 해요. 현재 상태가 얘는 밭이고 얘도 밭이고 논이고 밭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 보니까 요거 우리 하늘에서 봤을 때 파란 색깔 있으면 이건 뭐야? 공장 아니면 창고지. 공장 창고. 요건 뭐예요? 요거. 비닐하우스야. 그리고 요건 뭘까요? 요건 도로. 지난주에 제가 도로 설명할 때 건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있어야 된다.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게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예요. 그 몇 미터만 접하면 된댔지? 그러면 이 땅이 지금 현재 건축이 가능해 보이세요? 불가능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건축법상 맞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긴 거, 이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 거, 이렇게 요거를 요 왼쪽에서 찍은 사진이야. 근데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땅을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냐면 편의점 하고 싶대. 편의점.
편의점을 왜 하냐면 요 밭으로 된 애가 있죠. 여기가 빌라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쪽이 다 빌라 부지예요, 여기가 다. 그럼 빌라 들어가는데 슈퍼마켓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편의점 하나 해놓으면 돈 좀 되겠네. 그래서 편의점 하나 짓고 뭐 상가 하나 짓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제 건축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건축이 되는지 보기 전에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뭐야 이게? 논이죠. 이게 논이 뭐야? 답. 그 답 위에 답. 여기가 이제 빌라 부지라고 이제. 그리고 요 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야. 자, 일단 건축이 가능한지 알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도로. 이거 뭐예요? 도로. 자동차 통행로고 보행로잖아. 그럼 4m 넘어야죠. 그럼 그거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얘 땅이 이거고 이게 도로야. 붙어 있잖아. 가드레일은 치우면 되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작물 망가질까봐 가드레일 해놓은 거잖아. 가다가 했는데 고추가 입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 가드레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거는 건축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해당 땅이 제가 지난주에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개발할 땅은 무슨 지역이라고 하고?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도시지역 외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간농자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야 여기 너무 난개발이 심했어 해서 제가 지자체 이름을 무슨 시라고 했는데 용인시. 용인시에서 성냥갑 아파트 했잖아. 그 용인시의 땅이 대부분 준농림 지역이어서 준농림하고 준도시 합쳐서 무슨 지역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랑 생산관리랑 계획관리로 나눠진댔잖아요. 그중에 얘가 생산관리예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생산관리야. 근데 요 뒤에 땅이 생산관리였거든요. 근데 여기 계획관리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계획관리가 요게 계획관리로 바뀌었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빌라가 가능하거든. 근데 생산관리는 안 돼요. 그러면 계획관리로 바뀌면서 여기 뭐가 들어오는데 빌라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이거 들어서는 거고. 그럼 쟤네들 때문에 여기 생산관리니까 여기다가 얘는 뭘 지려는 거야? 아까 뭐 짓는 데서? 편의점 지려는 거야. 근데 생산관리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 중에 어느 게 좀 더 비싸다고 그랬죠? 계획관리가 비싼 이유가 여기는 건폐율이 40%까지 주는데 생산관리는 20%까지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땅이면 계획관리는 40평까지 줄 수 있어. 근데 생산관리는 20평까지밖에 못 줘. 그러면 2배를 사야 계획관리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게 비싼 거예요? 계획관리가 비싼 거야. 그러면 요건 생산관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75평이래요. 75평에 몇 프로를 질 수 있다고? 20% 질 수 있는 거야. 생산관리니까. 그러면 2, 5, 10. 1 올라오고 2, 7에 14. 15평이네. 15평짜리로 해가지고 2층 정도 질 거야. 3층까지도 가능한데 시골 같은 데는 여기다가 슈퍼하고 여기다 사무실이나 주택 쓰겠지 뭐. 그럼 요걸 여기다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봐.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배운 사람이니까 도로도 있고 접했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야.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이게 생산관리면 이게 주택은 안 돼요. 다세대는 안 되는데 계획관리는 돼. 근데 이거는 저는 외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아직 못 외웠잖아. 나중에 외우면 누가 무슨 땅에 뭐 되냐 물어보면 법조문에 있는 거 찾아보고 되는데 라고 해주면 돼. 컨설팅이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컨설팅 지금 15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된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해먹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안 어려운데 방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봐봐. 요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형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로 바꾸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건축물이 태어날 때 뭐 적는다 했죠? 건축물 대장. 대장 나오면 이 땅 산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을 갖고 가서 처음에 하는 등기, 보존 등기 하겠죠? 보존 등기에서 뭐 이제 지어놨으니까 얘가 땅 사는데 그래서 한 3억 들었고 건축하는데 뭐 2억 들었어. 그럼 얼마야? 5억인데 이 사람이 이걸 8억에 팔았대. 그럼 이 사람이 살 때는 원가 들어간 거 갑이할 때는 보존 등기 한 거죠. 을한테 팔았을 때는 무슨 등기 하는 거야? 이전 등기 하면서 을 이름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갑으로 돼 있을지 을로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등기부 등본을 봐야지 알겠지. 예. 근데 이 상태에서 8억에 팔 수 있다면 3억의 차익이 나온다면 나는 할 겁니다. 어디 가서 3억을 벌 건데. 예.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 있고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계속 안 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차이점이야 그냥.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 일을 했는데 돈이 좀 되는 거 알아. 그럼 다 달려들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거 돈이 되는 거 알겠다. 그럼 다 땅 사서 건물 짓는 거야.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5억 들였는데 4억에도 안 팔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올수답돼 있는 거잖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지고 있으면 잠시만 쉬어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져놨어요. 이거 싹 민 거 보이세요? 밀고 여기다가 뭐 졌네? 편의점. 편의점은 건축물의 종류상 법상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란 말 쓰지 마시고 법에서는 얘는 슈퍼마켓인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요.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소매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편의점이라 안 써 있어요. 법률상 용어는 소매점이야.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작은 거를 갖다 파는 것들을 소매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여기 2층은 뭐죠? 사무실로 쓰이고 있네. 이거 졌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거 뭐야? 이마트 24 해놓고 인력 넣어놨죠. 인력 사무실이네. 그럼 얘는 1층, 2층 건물 져놓은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저기 민 거 보이죠 이제. 지금 다 들어왔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들어왔어. 뒤에. 여기 뒤에 요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거? 화이트캐슬 더 L타운시티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요걸 상대로 하려고 얘가 이거 진 거지. 이제 이거는 그러면 무슨 행위를 한 거냐면 개발 행위를 한 거예요. 농지를 밭이었던 땅을 사서 건축 허가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야. 이걸 개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한 사람은 개발업자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 디벨로퍼라고 그래요. 근데 큰 디벨로퍼도 있고 작은 디벨로퍼도 있는 거야. 근데 왠지 개발업자 그러면 냄새가 뭐가 나죠? 살균 냄새 나잖아. 근데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안 나. 그러니까 요즘에 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야. 뭐 소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 졌어. 그게 디벨로퍼죠. 이 건물 진 사람도 뭐야? 디벨로퍼인 거야. 개발업자들이야 다. 그럼 이제 얘가 태어났으니까 뭐 어디에다가 등재해야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여기 일산서구 덕이동 동읍면리가 소재지예요. 번호 있는 게 뭐야? 집원. 소재지 집원 그다음에 면적 써 있어야죠. 대지 면적 몇 평? 75평. 그리고 2017년에 사용 승인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 F 2층에 B가 뭐냐면 베이스 지하. 그러니까 B1, B2 하면 지하 1, 지하 2층이라는 뜻인데 B0이라고 돼 있죠. 지하 없이 2층 건물 져놨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현재 토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토지는 평 단위를 쓰면 금방 알아듣는데 몇 제곱미터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실무에서는 평 단위를 쓰는데 시험에서는 평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량형을 따질 때 미터법을 쓰게 돼 있어요. 미터법. 길이는 뭐라고 쓰죠? 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쓰잖아. 면적은 미터 2개니까 제곱미터죠. 미터 제곱이요? 제곱미터요? 어떤 사람 미터 제곱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를 어딜 나온 거예요? 미터 제곱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길래 유튜브에서 뭐 300미터 제곱이래. 300미터 제곱이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 배울 때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죠.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그럼 요거 부피는 뭐라고 하죠? 세제곱미터, 제곱미터, 미터. 이거 뭐야? 길이, 면적, 부피. 이걸 우리는 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평방메타. 얘는 뭐야? 입항메타. 일본 말로 이거는 뭐 회배. 일본 말로 이건 루베라고 그래요. 회배, 루베 뭐 이런 말. 근데 지금 이런 거 다 안 쓰고 무조건 이것만 써야 돼. 전 세계가 도량형 통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게 뭐 써왔어? 평을 써오니까 이게 몇 제곱미터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떤 플랫폼 사이트 가면 평으로 보기 편하신 분은 평으로 체크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저는 제곱미터로 보겠다 그러면 이걸로 옮기면 제곱미터로 표시가 돼요. 이해됐지 이거? 그럼 여기서 자 면적은 75평에 지목은 대로 돼 있고 아까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네? 생산관리. 아까 제가 위에 땅은 계획관리를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댔잖아. 생산관리니까 건폐율이 몇 프로일까요? 20%. 그래서 건폐율이 여기 19.88을 다 썼어. 최대한 지어서 15평 전왔네. 그러니까 제가 75에다가 2 곱했잖아. 그리고 1층 바닥이 15평이고 2층 바닥이 15평이면 이 건물은 총 얼마짜리예요? 30평짜리죠. 바닥을 이어서 쌓았어.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연면적이 얼마예요? 30평. 그래서 연면적이 30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 산전면 필요 없고. 그리고 용도는 제가 아까 두 종류인데 1층에 아까 편의점이었잖아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300평을 넘을 일이 없잖아. 75평 땅에다가 15평 전놨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종 근린생활시설. 철거 구조를 해놨고. 그리고 높이가 1000m인 거 봐서는 보통 한 3.5m, 3.5m 이렇게 했나 봐. 그리고 지상 아까 2층인데 지하는 없었죠?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유권자가 개인으로 돼 있는데 공유는 안 해. 한 사람 소유인데 변동이 됐네. 그럼 처음에 진 사람이 팔았나 봐요. 변동일자는 4월 28일 날 팔았으니까 원인이 뭐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로 8m 도로에 접해 있다 이 뜻이에요. 이 건축물 대장에 써 있는 거 보고 아 얘는 이런 포지션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널리 알려준다 해서 건축물 대장인데 얘는 대장을 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보기 편하게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얘가 이쁘게 그냥 나열만 해준 거예요. 뭐 디스코란 사이트나 벨룸맵이란 사이트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이해됐으니까 자 봐요. 제가 오늘 하면서 여러분 인생 처음 사시면서 다 처음 들어본 거거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들어봤겠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은 지목이 대란 말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생산관리란 말도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소로, 중로, 대로, 광로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너비가 좀 좁은 도로 이게 골목길 같은 데는 소로고요. 조금 넓어지면 2차선 이상 되면 중로 15m, 10m 좀 커지면 30m 되면 대로 30m 넘으면 광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의 크기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소로구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 용도가 뭐냐.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게 아까 여기에 해당 지역 건폐율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건폐율이라는 게 세울 건자 덮을 패자예요. 자, 100평 땅이 만약에 있다. 그럼 세워서 덮을 때 건축물의 면적, 이걸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럼 얘는 현재 20평 졌어.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몇 프로라는 뜻이야? 20%. 그 20%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평 져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2평 져도 돼. 근데 30평은 못 짓죠. 네, 건폐율이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 이내에서 10평을 짓든 20평을 짓든 상관없어. 근데 20평을 넘지 마. 건축법에서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례를 봤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땅 제가 보여드리면서 생산관리지역이란 말이 어디 있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 가면 주소지를 넣으면 그 땅에 규제되어 있는 거를 대한민국 누구나 볼 수 있게 확인서라고 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줬어요. 이게 토지용계획 확인서인데 자 소재지 지번을 넣었더니 지목은 대로 나왔죠. 면적은 얼마? 249제곱미터예요. 249제곱미터. 249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자,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라고.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책받침에 써 있어요. 저 책받침에서 외웠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라 유치원 때 외웠어요. 구구단 안 외우면 우리 엄마가 구슬치기를 못하게 하니까 구구단 다 외우고 나니까 밑에 도량형 외우래요. 그래서 맨 밑에 1g 써 있었고 한도는 3.45g 뭐 이렇게 써 있었어. 뭐 막 써 있는 거 외웠잖아. 그때 나왔던 게 한 평은 몇 제곱미터에? 3.3058 제곱미터. 요거까지는 상식이죠, 상식. 이런 거 모르면 몰상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으면 몰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상식 있는 분들이 되는 거야. 근데 좀 이따가 1제곱미터 몇 평?
0.3025평. 1평은 몇 제곱미터? 3.3058. 이게 그냥 당연히 나와야 돼. 이거 도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지역이 249제곱미터야. 그럼 몇 평이야? 라고 하면 1제곱미터가 0.3025니까 여기다 곱하면 되죠. 자, 249에다가 0.3025를 곱하면 계산하면 75평이 나와. 75평이 나오는데 지금 암산으로 249에 0.3025를 곱해서 75가 나오신 분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과기대 같은 데 가서 연구하셔야 돼. 저 한 방에 무슨 어떻게 암산이 돼. 암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0.3025 중에서 요거 025는 거의 값이 없는 거잖아요. 값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빼고 몇을 곱하면 되겠다. 0.3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0.3을 곱하려니까 소수점이 싫잖아요. 그러면 요 소수점을 잠시 뒤로 밀어두세요. 그럼 몇을 곱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한 다음에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소수점 뒤로 갔었죠. 앞으로 한 칸 당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2 정도 하면 돼. 이 025 때문에. 뒤에다 플러스 2 하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5제곱미터가 몇 평인지 아세요? 85제곱미터가 25.7평이에요. 이거 상식인데. 85제곱미터가 어떻게 25.7평이냐면 제가 0.3025 곱할 때 일단 몇만 곱해라. 뭐 35, 15, 1 올라갔죠. 38에 24, 그럼 25죠. 소점 여기 있던 거 앞으로 당겨야 된댔죠. 플러스 2 하랬잖아. 그럼 25.7평이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60제곱미터가 몇 평이냐면 이게 18.2평이에요. 60제곱미터 18.2평인데 그러면 60제곱미터면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된다. 3. 그럼 3영은 0, 36, 18. 소점 앞으로 당겨야 되죠. 뒤 플러스 2 해야지. 18.2평. 18.2평. 됐어요? 한 번 더. 이게 빨리 안 되면 이게 계산기 막 찾아가 눌러 쪽팔리잖아 이거. 우리 150제곱미터가 이게 45평 정도 되거든요. 몇 평이야? 45평. 그럼 이제 잘 봐. 곱하기 몇 하라고요? 3영은 0, 35, 15, 3일은 3이니까 45죠. 앞으로 당겨야지. 그러면 45.2평이잖아. 이제 됐죠? 이제부터 제곱미터가 보이면 곱하기 몇 한다. 3하고 뒤에서 앞에 계산한 것에 앞에 그 소점 앞으로 한 칸 당기고 뒤에다 플러스 2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다음 주에 와서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뺐다 넣었다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아예 그냥 지워버려. 예를 들어서 요거 잘 봐요. 곱하기 한 다음에 소점을 당겼잖아. 그럼 소점을 아예 얘를 당겨놓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끝자리를 없애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돼.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18평이죠. 18평.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하면 38에 24평, 25평. 이거 된 거야? 이거 지워버리고 곱하기 3 하면 45평. 이렇게 해도 돼. 대략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소점 당기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누가 만약에 면적이 400평이라는 거야. 4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지우고 곱하기 3, 120평. 너무 어려워? 120평. 5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150평. 이거 지우고 곱하기 3. 됐죠? 이렇게 됐는데 좀 이따가 내가 이제 문제를 낼 거거든. 낼 건데 일단 249죠. 249면은 거의 250이지. 그럼 250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겠네. 이거 지워버리고 곱하기 3, 35, 15, 32, 6, 75평. 그래서 아까 75평 써있던 거야. 이제 이해 됐죠? 이제 대화가 돼야 이제 사람이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평이에요? 75평인데 여기가 무슨 관리예요? 생산관리. 건폐율이 20%가 최대고 용적률이 80%예요. 그러면 이 75평에 최대로 졌을 때 20%니까 250, 27에 15평이죠. 그래서 아까 15평, 15평 2층 된 거야. 이해 되신 거지 이제.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350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센 법이 국토개혁법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보면 12문제 나오는 애 있죠. 얘한테 한 칸을 주고 나머지 343개는 이 법에다가 갖다 놨어요. 다른 법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여있는 거는 여기 칸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용계 확인서고 이게 지적 도면인데 확인 도면이에요. 현재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요 집원을 말하는 거라 이 땅을 말하는 거야.
이걸 우리 세장형 모양이라고 그래요.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세장형이에요. 뾰족한 형태의 땅을 세장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 세장형 땅에 생산가리 75평에 15평을 지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으면은 혹시 CU라고 들어봤어요? GS 뭐? GS 뭐? 25,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5개밖에 없잖아. 5개밖에 없죠. 얘네 평균 봤을 때 어떤 평수일 때 장사가 제일 잘 되냐, 영업 그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25평이에요. 그래서 GS 25야. 이마트는 다 24평이에요. 뭐 아야 뻥인데 뭐 또 알아 그래. 뻥친 거고 이게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게 이건 GS는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25시간 일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3,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면은 대략 25에서 30평이 나와야 되는데 빌라 단지가 껴있는 지역은 10평에서 15평 정도면 돼요. 아까 빌라 단지니까 몇 평이면 돼? 10평에서 15평. 그러니까 조그만 편의점 하나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지워볼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용도 지역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기타 법률까지는 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얘가 무슨 내용이가 어떤 땅으로 쓰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를 표시한 게 토지용계 확인서라.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규제되어 있는 법률을 이해해야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면적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면적이 빨리 변환이 돼야 책을 읽을 때 맞아 이게 되는데 갑자기 면적에서 탁 막히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평형이란 말 들어봤나? 아파트 분양할 때 평형이란 게 있고 평이란 게 있고 전용 면적은 들어봤어요? 전용 면적 있고 공용 면적 있지.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 들어봤어요? 서비스 면적, 분양 면적, 공급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면적 많죠. 건축법 가면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다 면적 할게 이거 막 있어. 근데 분양하는 때 나오는 게 이 표현들 나오거든요. 근데 분양 책자를 봤는데 전용 면적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써 있어. 그럼 59제곱미터가 몇 평이야? 너무 어려우면 60이잖아. 0 지우고 3, 36, 18. 전용 면적 18평. 듣자마자 전용 면적 18평?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전용 면적을 사는 거야? 공용 면적을 사는 거야? 둘 다 사야지. 전용 면적만 사면 이 계단복도 못 돌아다녀요. 안 샀잖아 나. 그러니까 전용 면적도 사야 되고 공용 면적도 사야 돼. 두 개를 더해서 우리 분양을 받았잖아. 그 두 개 더한 거를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설회사는 우리한테 공급을 한 거죠. 건설회사는 공급 면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야? 분양 면적이라 같은 말이야.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얘가 몇 평짜리 말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서비스 면적은 서비스란 얘기는 공짜란 얘기지. 그럼 아파트에서 공짜가 뭐죠? 베란다라는 게 있고 발코니라는 게 있고 테라스라는 게 있고 포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에 있는 게 베란다예요, 발코니예요? 발코니. 베란다는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게 아파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불이 났어, 여기서. 불이야! 불이야! 불 나면은 불이 옆으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 위로 가. 그럼 이렇게 붙어버릴 거 아니야.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으면 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금방 안 번지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발코니예요. 화재가 나는 걸 좀 진압을 좀 금방 화재가 연접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집 본 적 있으신가? 3층까지 똑바로 가다가 여기서 꺾인 거. 이런 거 봤지?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얘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 아령 큰 거 있고 이거 들다가 목이 걸려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본 적 있죠 이거. 근데 하늘에서 비 오면 집에 들어가요? 여기 계속 있어? 집에 들어가요. 이거를 아래층 바닥 면적과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공간을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요.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야. 근데 얘는 튀어나왔죠. 이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이렇게 벽이 있는데 커튼 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거 있죠. 나와가지고 막 군중들하고 하는 이걸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어원이 여기서 온 거야. 그래서 밑에서 불 나거나 할 때 막으려고 해놓은 거야. 이게 그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발코니야. 그 발코니랑 베란다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한 분? 두, 세 명? 빨리 안 들어? 다 아파트네, 다 아파트네. 아파트 사는데,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저기, 베란다 가서 사과 좀 갖고 온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예? 베란다가 어딨어, 우리 집에? 예. 우리 집은 뭐야? 발코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혼용해서 쓰니까 발코니랑 베란다 같은 건 줄 아는 거야. 근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용어를 제때 써야지. 발코니인데 왜 베란다로 불러?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베란다라 얘는 확장이 안 돼요. 만약에 얘 여기다 이렇게 막아버리잖아? 막아버려가지고 지붕 같은 거 해버리면 이건 불법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막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놓은 거냐면 처음에 옛날에 분양할 때는요. 발코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난간만 만들어주고 옛날 아파트 분양했거든요. 그 입주한 사람이 여기 나왔는데 담배 피는데 겨울이야. 어우 추워 안 추워? 추우니까 얘가 여기다 샤시 한 거예요. 샤시 업자 불러다가 돈 800, 900 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분양할 때 저게 없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아예 저거를 샤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분양을 받으려고 하더래. 그러면서 걔네들이 만들어준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여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야. 좁은 사람은 어떡하죠? 이 벽을 터요. 터가지고 여기 거실처럼 써. 그럼 이런 사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어요. 이 집 불법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걸 합법화 시키자. 대신에 확장을 할 때 아래에서 불이 붙었을 때 여기가 안 돼야 되니까 내화 구조가 갖추면 된다. 그래서 확장을 해버리겠대. 그래서 아예 확장해서 팔아버리자 이제. 근데 이거는 뭐를 막기 위한 거냐? 화재 막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이거는 주거로 쓰는 거예요? 주거로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안 쓰는 거야. 그냥 서비스로 준 거예요. 서비스로 주니까 서비스 면적이잖아. 그랬더니 이것들이 발코니를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가 18평인데 발코니가 60평이야. 확장해가지고 뭐 쓰면 이런 애들 나오니까 야 하지마. 1.5m까지만 나와 이렇게 놨어요. 몇 m까지? 1.5m까지만 나오는 거는 서비스로 주겠다. 대신에 만약에 네가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으로 간주할 거니까 애들이 이걸 안 짓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발코니 다 1.5m인 거예요. 옛날에 산시적으로 2m 준 적 있어요. 화단을 하면 2m까지 줬는데 전부 다 화단을 안 하고 이것들이 화단을 하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벌레 생기니까 이걸 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갖다 놔? 이거 갖다 놓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놓잖아. 이거 불법으로 쓰고 이거 안 쓰이는데 법 개정하면서 2m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현재 대한민국 다 1.5m야. 옛날 아파트 중에 2m 폭 가진 게 있어. 그럼 그거 보면 다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 줄 때만 2m였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서비스로 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얘는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그러니까 공짜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서비스 면적, 분야 면적, 공급 면적 이렇게 말 썼잖아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봐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이거를 그냥 말로만 들으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걸로 보자. 자, 아파트를 들어갈 때, 자, 문을 찾아보세요. 문. 노란 색깔이 있어요? 빨간 색깔이 있어? 초록 색깔이 있어? 노란 색깔 보이죠? 요게 뭐야? 문. 그럼 여기 닫혀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써있죠? 8인승이네. 계단도 있네. 그럼 이거 나 혼자만 쓰고 나머지 너 닫아. 이렇게 안 하잖아.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니까 무슨 면적이야? 공용 면적이야. 근데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돼, 안 돼? 아저씨가 따라오면 아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만 쓰는 거니까 무슨 면적이야?
그래서 주거로만 쓰는 전용 면적인데 여기가 침실, 화장실, 침실, 그리고 거실. 방이 몇 개짜리다? 방 2개죠. 거실 하나죠. 그럼 얘는 32평형은 아니겠다. 그죠? 방 3개, 화장실 2개가 32평형이잖아. 24평형인데 예, 발코니 옆에 보이는 게 몇 미터까지 아까 공짜? 1.5m까지 공짜. 그래서 빨간색 발코니 확장형이라고 돼 있잖아. 얘는 사는 거예요? 서비스로 받는 거야?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 저거를. 됐어요? 그럼 내가 산 거는 뭘 산 거야 지금? 전용 면적하고 뭐를 산 거야? 공여 면적. 그럼 요거 2가지를 더하면 분양받은 면적이니까 무슨 면적? 분양 면적. 요거까지 이해됐죠? 근데 건설회사는 우리한테 건설을 공급을 한 거야. 그래서 분양 면적하고 공급 면적 같은 말인데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 더. 지금 현재 이분이 주차를 어딘가 했을 거 아니야. 주차를 어딘가 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주차를 했으면서 얘가 주차장 요거는 이제 공용 면적이긴 한데 이거는 기타 사항에 들어가. 여기 관리사무소 있죠. 경비실 있지. 이것도 사야 되는 거야. 경로당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만큼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거는 공용 면적이긴 한데 기타의 용도 쓰는 거잖아요. 이건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 요거 2가지를 더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분양 면적. 분양 면적 30평 그러면 전용 면적이 24평에 여기 공용 면적 6평 더하면 몇 평이에요? 30평이죠. 그래서 이거 30평형 분양받았다고 그래요. 30평형. 그럼 잡아. 근데 계약 면적 쓸 때는 얘도 더하거든요. 얘가 더하는 게 20평인 거야. 그럼 20평에다 30평 더하면 얼마야? 50평. 50평을 앞에 놓고 계약 면적 써 있어요. 분명히 나는 30평 분양받았는데 계약할 때 49평이라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못 배운 사람들은 저 30평 계약했는데 왜 50평이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계약 면적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차장하고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서 걔까지 포함했을 때는 계약 면적인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분양 면적을 얘기하지 계약 면적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거는 전부 다 분양 면적, 공급 면적을 들어왔던 거야. 그럼 분양 면적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 그럼 여기서 분양받은 면적이 30평인데 30평이에요. 근데 이 30평 중에서 전용 면적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그럼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전용률 몇 프로야? 그러면 75%야?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야. 이 아파트 전용률 얼마였대? 85%래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잘 뺀 거예요. 그래서 75에서 85 사이가 전용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75하고 85 사이면 중간이 얼마야? 80.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용률이 80%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 중에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 80%. 못 외우겠으면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파트 80%. 아파트 80%야. 아파트 몇 프로라고? 전용률 몇 프로예요? 80%예요. 근데 아파트하고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있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아파트는 전용 면적 몇 프로? 전용률이 몇 프로라고요? 80%야. 근데 오피스텔 있죠. 차이점이 뭐냐면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일단 법률상 건축 법률상에서는 업무시설이에요. OFFIC, office. 업무가 주예요, 자는 게 주야? 그러니까 오피스예요, 텔이에요? 오피스거든.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S가 O에 붙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지 오피스텔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이니까 주택법 적용을 안 받겠지.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업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얘 분양 면적에다가 분양 면적이 원래 무슨 면적이었죠? 전용 면적에다가 공유 면적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주택법 안 받는단 말이야. 여기다 주차장을 넣었어요.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분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둘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 3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용률이 올라가겠네? 전용률이 떨어지겠네? 떨어지지.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50%예요. 몇 프로예요? 보통 45에서 55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몇 프로? 50%. 아파트는 80%. 그럼 이 말 딱 듣자마자 이해가 된 사람은 잘 들어야 돼. 아파트 30평하고 오피스텔 30평이 나왔어. 어디가 비쌀까? 아파트가 비싸지. 여기가 평당 만약에 2천만 원 하는 곳이야. 그럼 잘 봐요. 얘가 30평짜리면 아까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그럼 38에 그럼 24평이죠. 공용 면적은 몇 평이라는 뜻이야? 6평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오피스텔 몇 프로? 50%. 5, 3? 30평짜리면 5, 3? 15, 15평. 공용 면적이 똑같이 6평이다. 그럼 주차장이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9평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얘 차지하는 게 전체 면적이 50%잖아. 그럼 얘 15평이고 얘 몇 평이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30평형인데 오피스텔 30평형인데 얘는 15평짜리인 거고 얘는 몇 평짜리인 거예요? 몇 평 차이예요? 9평 차이죠. 평당 2천만 원인 동네래요. 미구 18, 1억 8천이죠.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이 3억이면 아파트는 5억에 나오면 비싼 거고 4억에 나오면 싼 거야. 못 알아들었다. 잘 들어야 돼요. 얘가 3억에 나왔어. 그럼 얘가 얼마가 더 비싸야 되는 거야? 1억 8천이 비싸야 되죠. 4억 8천의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 5억에 나오면 2천만 원은 비싸게 나온 거고 4억에 나오면 8천이 싸게 나온 거예요. 제 말 이해된 거예요? 선생님 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비싸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혼부부들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 있잖아요. 둘 다 30평에 사는 거야. 근데 가격이 어디에 서 싸요? 그래서 얘네들 다 3억씩 이거 사요.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실 와서 왜 이렇게 좁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래야 돼? 아니면 싼 거 샀잖아 이렇게 해야 돼? 싼 거 샀잖아. 네가 싼 거 샀으니까 작지. 이렇게 된 거지. 오피스텔이니까 싸다. 아파트가 비싸다. 이게 아닌 거야.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전용률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업자들이 활용한 건 뭐냐면 평당 가격이 얘는 지금 잘 봐. 600 정도면 얘 평당 1000이야. 예를 들어. 그럼 얘가 더 현재 뭐해 보여? 비싸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잘하게 하려고 오피스텔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용은 이해됐으니까 아파트 전용률은 평균 80%,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내가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오피스텔 보러 왔는데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싼 거 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싸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분양 면적 포함돼 있어서 평당 가격이 싸게 보이는 거다. 아파트가 그래서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지? 나 모르겠는데 왜 꽉 겨우 넣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기본 면적에 대한 개념인데 분양 면적 표도 못 보고 설명도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 아파트가 20평, 24평짜리인데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했더니 모르겠는데. 자 봐요. 24평이면 전용률이 몇 프로 나온다고? 응? 그게 18평형 아파트네. 전용 면적. 나 할게요. 24평형인데 80%면 8 곱해야 되죠. 48에 33 올라갔지. 3 올라갔잖아. 8이 16, 19평. 그러니까 19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거잖아. 전용 면적이 보통 18평에 19평 정도가 나온다고.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머릿속에 아파트, 오피스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는 기억나는데 그 8이 뭐지? 이렇게 돼. 80%가 뭐예요? 전용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왜 전용률이 오피스텔이 낮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한 말이 막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잘 익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를 이해하려면 면적 단위를 좀 아셔야 돼서 제가 아까 평수 환산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되면 1년이 단어 볼 때마다 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런 강의 못 듣잖아요. 이런 강의 못 들으니까 막 옆에서 한숨 쉬어 막 이래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먼저 하는 게 장땡이잖아요. 공부도 먼저 하는 게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 11월 달에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1월 달에 온 사람보다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지. 잠깐 쉬었다가 면접 관련된 거 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